함께해서 즐거운 창현이네 도시락. 네, 창현이네 도시락 식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말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도시락찌기 NJ입니다. 우선 함께 앉아 계신 분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창원고 도서관에서 여러분과 함께 책을 만나고 있는 사서교사 JW입니다. 네, JW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게 이제 도시락 책방 그래도 한 30명 고정 청취자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네, 평소에 이제 들었던 포맷이 아니어서 조금 놀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동안은 제가 이제 책 소개 간략하게 하면서 A4 뭐 한 장 분량으로 하면서 음악 깔고 뭐 주된 뭐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뭐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 긴 겨울 동안 사실 마이크를 제가 가져갔었거든요. 아, 없었군요 여기. 뭐라도 하려고 네, 마이크를 집에 가져갔었어 방학 동안에. 네. 근데 너무 귀찮은 거야. 방학이니까. 작년에 좀 내가 번아웃이 좀 심했나 봐.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좀 휴식기를 길게 가졌다가 이제 새 학기가 되고 나서 이거는 좀 몹쓸 짓이다. 너무 안 했다. 기껏 1000명도 만들었는데 네. 1학년의 힘으로 1000명도 만들었는데 안 하는 거는 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또 책을 제가 워낙에 안 읽으니까 좀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JW님한테 책을 나를 읽게 해다오. 내가 책을 읽을 수 있게. 내가 책을 수 있게 네. 책을 읽을 수 있게 해다오. 그래서 우리가 북토크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책 소개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죠. 작년에 그런 아픈 기억들. 네, 작년에 우리 유튜브에서 그래도 한 150에서 200명의 조회수를 유지했던 네네네. 네, 책 소개팅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도서부 친구들한테 같이 하자고 해도 애들이 영상에 나오는 거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쵸. 얼굴을 까고 이렇게 나오는 걸 마스크 쓰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한테는 너무 못쓸 짓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디오만으로 해볼까 그렇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예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애들 몇 번 써도 이제 협조가 안 되니까 이제 네, 맞아요. JW님께서 직접 하고 네, 맞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직접 녹화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저는 취지는 제가 원래 항상 취지는 좋잖아요. 네, 맞아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이제 동력이 좀 자꾸 떨어지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하게 오디오로 갈아타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락 책방은 책방인데 조금 가제를 좀 추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가? 우리가 도시락 책방에서 책 다락방. 예, 도시락 책방 속의 책 다락방이라는 코너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항상 반응은 없었지만 저희가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렇죠. 한 번 더 한 번 더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무슨 책 갖고 얘기를 할까요? 네, 오늘의 책 이제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오쿠다 히데오가 쓴 공중근해라는 작품입니다. 네, 공중근해라는 작품이고요. 이 안에 이제 5편인가요? 네, 5편의 단편, 네네. 옴니버스식의 단편 5편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1판이 2005년에 되어 있네요. 네, 일본에서 2005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이제 개정판은 나왔지만 가장 먼저 나온 건 똑같이 2005년, 4년 그쯤입니다. 이게 4년 만에 133쇄. 어마어마한 거죠.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뭐 JW님께서는 이제 워낙 잘 알고 있던 책이고 예전에 이미 읽었다라고 하셨었어요. 고등학교 때 읽었다고 하셨었나요? 네, 고1 때 읽었습니다. 네, 고1 때 읽었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 만났는데 요게 또 이제 한국에서 유명해진 게 이제 정형돈 씨가 항상 이렇게 한참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 때 이 네, 그렇죠. 책을 읽고 좀 웃음을 많이 되찾았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해서 또 화제가 되었던 책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네, 2021년에 네, 옥탑방 다락방에는 옥탑방의 네네. 문자들이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공황장애를 갖고 있을 때 책을 추천받아서 읽었는데 정신과 관련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보니까 자기가 많은 치유를 받았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유명세를 탔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요 5개 단편 중에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에피소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어떤 거죠? 첫 번째 에피소드 여기 표제에 나온 것처럼 책 제목에 나온 것처럼 공중근해라는 공중근해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략한 이렇게 스토리부터 저희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공중근해 우리가 아는 공중근해는 그런 거겠죠. 한국에선 요즘 잘 안 보이지만 서커스단에서 네. 몸을 띄워서 자신의 몸을 상대와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개를 하는 주인공이 이제 새로운 잡아주는 사람, 캐쳐라고 말하는 잡아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팔을 안 뻗어주는 거예요. 공중근해란 거는 허공에 떠서 서로의 손을 잡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고개인데 상대가 안 뻗어주니까 나는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고 쇼를 망치고 그래서 기분이 더 나쁜데 쇼엔 더 못 나오고 이게 서커스의 사실 꽃이거든요. 서커스의 꽃이죠. 공중근해. 왜냐 사람들이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면서 공중근해 타는 걸 주로 보지 밑에 뭐 동물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맞아요. 공중근해를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소설 속 주인공은 그 공중근해를 타는 사람이다. 묘기를 부리는 사람인데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죠. 네네. 상대가 잡아주질 않으니까 의심하게 되고 내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여기 주인공 이라부가 있는 정신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믿지 않았죠.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했지만 극 중에 아내가 그러면 좀 상담이라도 받아봐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하필 이제 이라부 여기 이제 주인공이죠. 네, 맞습니다. 주인공 의사 이라부가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라부는 여기 주인공이 이라부는 되게 괴짜입니다. 덩치도 크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어리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행동도 자기 멋대로 하는 의사인데 일단은 이 환자 즉 우리 고개를 하는 사람이 오자마자 맞는 거는 딱 하나 두꺼운 주사를 맞습니다. 여기 이라부가 함께 일하는 간호사 마유미 짱에게 네, 두꺼운 주사를 일단 한 대 맞으면서 한번 성대모사 해주시면 안 돼요? 마유미 짱 이런 식으로 네 아마 하겠죠. 네, 그래서 네. 우리 마유미 짱이 주사를 한번 크게 놓고 시작을 하는데 이 고개사는 열심히 말하는데 이라부는 듣질 않아요. 와 공중근해 재밌겠다, 서커스 재밌겠다, 나 가볼래 라고 하면서 일단은 상대의 말을 들어본 다음에 가보자라고 한 다음에 서커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프로토타입처럼 이렇게 각인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상담을 위한 이제 소파에 앉아서 그쵸. 서로 마주하고 내담자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뭐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네. 서로 분석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처방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 상담 치료가 됐든 아니면 약물 치료가 됐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은 모든 극에서 마찬가지지만 모든 에피소드에 만약에 이제 주인공이 남자라면 네. 우선 마유미부터 부릅니다. 아 그렇죠. 마유미부터 부릅니다. 네, 마유미짱. 우리 식으로 하면 마유미 씨를 부르는데 이 간호사의 복장부터가 사실 전형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간호사의 전형적이지 않고 호피무늬 뭐 스커트를 입고 있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슴골이 가슴골이 보면 볼륨을 최대한 드러내는 옷을 입어서 내담자가 우선 휘둥그레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예. 특히 그러면서 이제 주사를 주로 놓는 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주사를 어디에도 놓냐면 첫 번째 에피소드에 이제 선단 공포증 그러니까 뾰족한 거를 싫어하는 내담자에게도 주사부터 들이대요. 그렇죠. 뾰족한 걸 싫어하는데 뾰족한 맞아. 걸 싫어하는데 네. 뾰족한 주사.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이제 충격요법인가? 그쵸.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선단 공포증 환자도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게 그 육감적 마유미 씨가 네, 마유미 씨가 그냥 몸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사실 아무리 힘이 센 남자도 사실 저항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항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항했는데 네네네. 뭐 성추행을 했다 이런 그쵸. 식으로 갈까봐 우선 가만히 있고 그게 결국 주사를 맞습니다. 근데 이 공중근해 편의 주인공도 와서 주사부터 맞는데 그 주사가 비타민 주사예요. 네, 비타민 주사예요. 그냥 아무 뭐 그냥 몸의 피로나 조금 풀어주는 정도겠죠. 그쵸. 네네. 네, 그렇게 주사를 맞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커스단에 그냥 무작정 이라부가 찾아갑니다. 그다음에 서커스단에 찾아간 이라부는 분명 외부인이고 멀리서 온 사람이고 우리의 서커스단과 한 번도 섞이지 않은 사람인데 오히려 오랫동안 가족처럼 일했던 주인공보다 이라부가 좀 더 환영을 받고 이라부가 좀 더 인기가 많아지는 그래서 가뜩이나 이 주인공은 내가 상대와 공중근해 고개가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이라부는 공중근해를 서커스를 즐기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더 뭐 충격으로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분명히 저 캐쳐가 나를
음해하고 있다. 음해하고 네. 제대로 안 받은다 해서 막 녹화까지 하게 되죠. 그렇죠. 거의 범죄나 다름없는 녹화인데. 몰카를 찍습니다. 네. 몰카를 찍어서 사실 들키면은 팀의 어떤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쵸. 팀워크를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몰카를 찍은 다음에 확인을 하죠. 예. 이 확인했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요? 이 책을 읽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도 일단은 2개까지는 네네네. 결말을 말해줘도 괜찮지 네네. 않을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몰카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몰카의 결과는 결국 캐처는 열심히 손을 뻗었지만 캐처를 못 믿은 자신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지 않아서 자기가 스스로 쇼를 망친 그런 주인공이 됐던 거죠. 충분히 상대에게 몸을 맡기지 않은 상태가 됐고 그러다 보니 손을 잡지 못해서 바로 그물로 수직 낙하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잘못했다, 자신이 상대를 믿지 못했다, 자신이 문제였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자, 상대와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서커스의 마무리 짓자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결국 치료 이라부가 맡은 치료는 사실 없었어요. 한 게 없었죠. 네, 한 게 없었고 심지어 이 공중근의 편의 제일 재밌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이라부가 실제 서커스 공연에 나갑니다. 스페셜 쇼로 나가죠. 스페셜 쇼로 나가서 뭐 어느 지역의 의사 선생님 뭐 거창하게 네. 했는데 이제 그 모습부터 이제 거구의 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죠. 캐쳐가 잡아줘요. 잡아주죠. 잡아줘서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게 그렇죠. 돌아오는데 몸을 돌려야 되는데 목만 돌아가고. 목만 돌아가면서 결국 그대로 떨어지면서 이제 극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웃긴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소설이 이제 이 편이 공중근의 편이 이제 말하는고자 하는 게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서커스라는 일종의 가족 형태였죠. 옛날 같으면은 고아를 키우거나 서커스 단원 사이에서 나온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가족같이 나가던 서커스가 현대가 되는 겁니다. 2005년이 배경이다 보니까 현대화되고 사업화되면서 외부 사람도 들어오고 외부 인력이 함께 일을 하는 상황이 돌아오다 보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자란 주인공이 오히려 외부 인력을 믿지 못하게 돼서 스스로 쇼를 망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주제가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과거의 그 서커스단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 공동체가 그러하듯이 어떤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마을 전체가 키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죠. 형성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이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생각해 보면은 핵가족화되고 현대화되고 개인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의미는 작아지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희가 2번째 녹음을 하는 건데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거? 저희가 어제 녹음을 그러니까 전날에 녹음을 한 번 했는데 녹음 기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수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얘기해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드는 게 그 핵가족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가족 어떤 그런 영역의 확장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이지만 신뢰를 통해서 충분히 그 저변을 넓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그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치료의 목적일 수도 있고 네, 예, 사회가 변해가는데 아이를 계속 낳을 수는 없고 대가족이 이룰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많이 잊혀져가는 어떤 이웃사촌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네. 그냥 결국 그게 신뢰로부터 바탕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게 좀 치료 방법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갑자기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중간에 전학을 많이 다녔다는 소리 들어요. 아무래도 서커스다 보니까 이 지역 저 지역 다닐 때마다 학교를 옮긴 건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던 무리에 흡수되지 못하는 자신이 먼저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갔어야 되는데 자신에게는 이미 서커스라는 가족이 있기 때문인지 스스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죠. 저도 전학을 이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네. 예, 뭐 마음의 문을 여는 거는 고사하고 네, 그 집단에 소속이 되지 못하면서 눈치는 많이 보게 되는 그거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쵸. 예, 예, 그거가 조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대가족이라면 이제 정으로 함께한다. 라서 얘가 무엇을 잘못해도 감싸주고 얘가 무엇을 잘못하면 옆집에서 혼내기도 하고 그런 식이었다면은 요즘의 현대사회는 정보단 이제 일종의 신뢰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건데 아무래도 이 주인공은 정으로만 가는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상대를 믿는다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다음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제목이 이제 장인의 가발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토리의 이제 개략적인 어떤 전개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장인의 가발의 주인공은 이제 이라부와 의대 동기입니다. 의대 동기인데 이 사람의 장인, 즉 아내의 아버지는 이 병원의 학과장으로 네. 있는 높은 사람인데, 꽤 높은 사람이죠. 네, 높은 사람인데 누가 봐도 가발인 게 티가 나는 가발을 쓰고 있어요. 네, 이덕화 씨처럼 깔끔하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네네.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누가 봐도 벗기고 싶은 뚜껑머리 가발을 약간 범 네, 그쪽으로. 설마 듣진 않겠지? 아, 들으면 뭐 어때? 한번 벗겨보죠, 저희도. 아니 이슈가 되면 뭐 그냥 학교 이름 좀 드날려 보지 뭐. 그렇죠. 창은 이름 드달리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가발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드는 충동이 와, 가발을 벗기고 싶다. 분명 저게 대머리인 걸 알지만 대머리인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충동이 들어서 오게 됩니다. 그게 정신병인 거죠. 왜냐면 정신병이죠. 누가 봐도 가발이라 생각해도 그쵸. 사실 벗길 생각은 안 합니다. 벗기면 안 되죠. 네. 네.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한 충동에 자꾸 빠져들어서 그 충동이 너무 강해서 막 벌벌 떨기도 하고 그렇죠. 강박 증세가 네, 나타나고. 정신을 잃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라부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의대 동기인 이라부를 찾아갑니다. 이라부는 그 얘기를 듣진 못해요. 왜냐면은 장인의 가발을 벗기고 싶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충동 욕구가 있어 네, 라는 맞습니다. 얘기만 듣고 이라부가 역시 마유미 일단 나가자. 마유미짱을 불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처방이 나가자 네, 나가자. 놀자였습니다. 어떻게 놀았죠? 이제 일본에서의 문자는 아무래도 한자랑 히라가나 가타가나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발음하면은 서울대 표지판에 줄을 하나 그어서 저의대 학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표지판에 영화 포스터 미저리라는 영화가 있으면 거기에 또 줄을 하나 그어서 머저리 이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는 그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난을 칠까 말까 막 고민하는 사이 이제 이라부는 그냥 합니다. 일단 해버리죠. 일단 해버리고 공범이 되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사회의 반응을 보고 쾌감을 얻습니다. 그렇죠. 즐거워해요. 즐거워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장난을 통해서 충동 욕구가 이제 억제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을 놓았는데 장인을 다시 만납니다. 장인을 만나는데 그 흔들리는 머리를 보고 정말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이 거의 손을 막 뻗었어요. 네 온몸에 땀이 나고 네. 죽을 것 같이 떨면서 어, 결국 충동을 어찌 억제는 하고 있죠. 네. 네. 억제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이라부가 그 병원으로 찾아오죠. 네 이라부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옵니다. 심지어 이제 그 장인이 이제 낮잠을 오수를 주무시고 계신데 대학교에- 그게 공원이었나요? 네 대학교의 한 공원에서 벤치에서 잠깐 오수를 즐기고 있는데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 이라부가 그냥 갑니다. 일단은 장인의 뒤로 갑니다. 네네네네. 네, 그래서 머리카락을 슬쩍 들면서 가발에 갖고 있는 핀까지 똑 소리 나게 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인공은 당연히 하지 말라고 어. 내가 어떻게든 말리려고 막 서로 뒹굴고 말리고 하는 와중에 그 모습이 굉장히 재밌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막 잔디밭에서 구르기도 하고 서로 네네네. 싸우기도 하는 가발을 모습이 벗기기까지 그리고 벗긴 다음 그 다음에 그 가발이 어떻게 저치게 해가지고 다시 장인의 머리로 올라가는 그 네. 장면까지 굉장히 생생하고 재밌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네 그래서 장인의 가발을 벗겨버립니다. 네. 그 순간 대학교 공원에서 놀고 있던 모든 대학생이 숨을 죽이고 음. 둘도 술을 죽이고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데 다행히 장인은 깨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가발을 다시 올려놓은 상태로 장인의 가발을 벗겼다라는 만족감만 가진 채 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말 못하죠. 네, 말하지 않죠.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그런 경험이 창녕고에도 있습니다. 과거에. 예, 지금은 은퇴하신 교감 선생님 계셨는데 축구를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모자를 쓰고 항상 이제 오셨는데 저희가 그분이 가발인 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보이죠? 가발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가발 안 쓰셨을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가발로 바꾸신 거거든요. 네, 그 모습을 알고 있었는데 학생들은 모르죠. 그렇죠. 학생들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축구를 했는데 헤딩을 해버리신 겁니다. 헤딩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가발은 헤딩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필. 이제 모자가 벗겨졌는데 모자만 벗겨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벗겨지면서
전교생이 알아봐요. 하지만 전교생이 그걸 갖고 얘기하지 않죠. 말하면 안 되죠. 한번 그냥 웃고 마는 거죠. 그냥 교감 선생님은 다시는 운동장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마찬가지로 장인의 가발은 벗겨졌지만 학과장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영원히 모른 채. 그리고 이제 사위는 만족한 채로. 충분한 만족을 가지고. 근데 이제 저 그런 이게 처방이라면 처방인데 일화부의 이런 처방이 모두 끝나고 네. 나서 이제 이 사위의 행동에 변화가 생기죠. 네, 그렇죠. 기존에 원래 이 주인공은 대학교 때까지는 좀 자유롭고 장난도 많이 치고 시골에서 사회성이 좋은- 공부 잘하던 자존감 높은 네, 친구였는데 대학에서도 이제 재밌게 놀고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장인이 학과장이야. 그렇죠. 학과장이 된 거야. 그 장인 정도로 높은 학과장이죠.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제 올가매는? 올가매기 시작했죠. 네. 사회적 책임도 있고 겉에서 보는 눈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흔히 말하는 인싸였다면 지금은 그냥 올바르게 커야 되는 하나의 의사의 모습만 스스로 갑옷을 갖고 다니는 거였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억압 스스로 사실 만든 억압이지만 그 네, 원래 대부분의 정신 어떤 질환이 그런 거잖아요. 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갇혀 있게 되는데 선생님도 이제 어제 녹음에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가발로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 말씀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일종의 가발은 머리에 비어 있는 공간에 닿는 거잖아요. 가린다는 거죠. 자신의 부끄러운 부위를. 그거랑 똑같이 기존의 인싸였던 장난꾸러기였던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은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게 때문에 무언가를 덮어두는 식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리는 식으로만 했던 걸 장인의 가발로 상징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발을 벗기면서 이제 그 충동이 해제되고 동시에 그 가발을 벗기는 과정에서 이제 일화부와 이렇게 막 뒹군단 말입니다. 네. 마치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듯한 네, 옛날에 또는 둘러간 뭐 것처럼. 강아지들이 막 뛰어노는 듯한 네. 그렇게 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어떤 행위들을 함께 결부시키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그렇죠. 옛날의 모습을 찾는. 그래서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냐면 자녀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제 개진하는 거죠. 네. 굳이 뭐 이런데 좋은 사립학교 안 가도 된다. 충분히 뛰어놀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하면서 그게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에 대한 어떻게 얘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장인의 가발은 사실 큰 치료법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라부가 그냥 같이 놀아주고 과거로 돌아간 것뿐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중근해보다 좀 더 한계 없는 거였죠. 그냥 같이 장난만 치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신병이라는 거를 우리 현대인이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강박 증세나 네. 어떤 무거운 책임감으로도 발현될 수 있고 또 반대로는 그거를 해결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처방을 시작하는 게 이제 이라부의 병원에서 비타민 주사를 네, 맞습니다. 맞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 비타민 주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인 어떤 약물 치료는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전형적인 이제 플라시보 그쵸. 효과죠. 가짜 약이 진짜 효과. 네. 반대말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노시보라고 있습니다. 진짜 노시보 약의 효과. 진짜 약의 가짜 효과를 노시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플라시보라고 하는데 들어본 분들 많을 거예요. 그 플라시보, 그러니까 가짜 약인데 진짜처럼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그쵸. 라고 하는 것을 소설을 통해서 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겪는 사람에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 엄청 어렵죠. 네, 네. 어려운 일인데 극복하는 방법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 근본으로부터 시작하면 네. 자신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 근본에서 시작해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 인간의 어떤 다양한 군상들이라든가 이런 걸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허락하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두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공중근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 짧게나마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이거 뭐 마무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무리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네네. 이 작가가 이 에피소드 5개 나오는데 5개 각각 야쿠자, 그다음에 공중근해 서커스 단원, 그다음에 의사, 그리고 작가, 작가, 그다음에 야구 선수까지 네네네네. 하는데 이 작가가 되게 배경 설정을 세세하게 해요. 그래서
마치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일본 현대에서 그러고 있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 묘사를 보다 보면은 이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가볍게 제가 봤으면 읽을 좋겠다. 정도면 진짜 어렵지 않은 책이거든요. 제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쉬운 책인 건데 그 뭐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다라고 묘사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 상담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창용고에서도 위클래스 선생님이 워낙에 훌륭하게 잘 해주고 계셔서 많은 친구들이 또 이제 도움이 되고 힘도 받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담임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반 아이들하고 한두 번은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입시가 아니더라도 하게 네, 되죠.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하면은 이제 주로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다시 할 정도로 자꾸 이제 아이들의 얘기를 끊고 해결책을 자꾸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공부해봐, 저렇게 공부해봐. 아 그렇죠. 그리고 뭐 늦잠 자지 마, 늦게 오지 마. 그렇죠. 학교 그런 좀 식으로 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라부의 상담 스킬은 뭐냐면 그 내담자의 일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들어가죠. 공통점이죠. 네. 그러니까 야쿠자가 나오는 그 고슴도치 편에서도 야쿠자의 협상 테이블에 갑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가 너의 뭐 삼촌 정도라고 말해라고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 있는 그 야쿠자의 협상 테이블로 같이 가기도 하고 서커스장에 들어가고 네. 장인을 찾아서 병원으로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현장을 가서 그 내담자의 생활에 같이 녹아들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게 노력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상담할 때 학생과의 상담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반성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확실히 저희가 물론 학생을 다 거치고 대학생까지 거치고 온 사람들이지만 요즘의 학생들의 고민이나 생각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이라부의 자세가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거를 반성시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뭐 더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추가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공중근해라는 거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봤는데 그렇게 막 작품이 훌륭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중간중간 되게 괴랄한 모습도 나오고 3D와 2D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나와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 애니메이션으로 겪고 싶은 학생들은 그 주제는 잘 담아냈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대로 투영된 거예요. 네, 이내로는 그대로 있으니까 혹시 책이 너무 어렵다는 학생들은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겪어도 어디서 볼 수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냥 유튜브로 찾으면 되나요? 네,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음 저희가 공중근해라는 단편 소설집을 통해서 책다락방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계속 입술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네요. 지금도 심지어 JW님께서는 어제도 했던 내용을 네, 두 번 하고 있는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도 사실 이 마이크 앞에서 쓴다는 게 네, 쉽지가 않죠. 아무리 생각했던 걸 가져오셔도 제가 비틀어 버리면 대화란 게 그러니까. 네, 원래 대화라는 게 종잡을 수 없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하신 대로 다 안 나왔을 수도 있어서 아마 오늘 끝나면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겠지만 하지만 모든 것이 처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30분 동안 녹음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30분 동안 녹음을 잘 마쳤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책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책을 하게 된다면은 네. 이거보다 좀 더 짧은 책을 가져와야겠죠. 뭐 제가 읽으려면 네,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네, 긴 네, 시간이 힘드시니까 그래서 여기 청소년 소설 중에 나를 팔로우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이 제목은 괜찮네요. 저도 네. 인스타를 원래 안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전혀 안 해요. 그냥 오. 그 차영고 커뮤니티만 관리하고 있었는데 네. 자꾸 애들이 인스타를 안 하네요. 그래놓고는 지들 거는 비공개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쵸. 팔로우를 하지 않으면 볼 수 없게. 네. 그래서 만들어두면 편한가? 가끔 왜 이렇게 식당 같은 거 가면은 네. 이벤트 할 때 그렇죠. 뭐 인스타에 공유 올려서 이벤트. 하면은 할인해 네.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걸 창영고 커뮤니티를 할 수는 없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냥 하나 만들어 볼까. 어제 만들긴 했는데 모든 친구들 이제 인스타를 기본적으로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책 제목 자체가 굉장히 호기심 끌만한 내용이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혹시, 네. 인스타와 팔로워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의 인스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소설로 나오다 보니까
수준이 오히려 지금 공중근해보다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 심리를 알고 싶거든요. 아 팔로우와 그 인스타의 네, 왜냐면 저는 싸이월드 세대인데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도 그렇게 재밌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진을 많이 못 찍으니까 그 당시 핸드폰 사진 사실 옛날에 약하니까 없었죠. 막 네. 화소 정말 낮고 이러니까 지금처럼 막 바로바로 올리고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때도 그렇게 큰 재미를 하진 않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 막 스토리도 계속 바뀌잖아요. 네, 스토리 바뀌고 릴스 나오고. 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고 싶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나를 팔로우하지 마세요라는 책 한번 읽어보겠고 여러분 혹시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책을 구하셔서 먼저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면은 적극 반영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책을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으면 역시 댓글로 비밀 댓글 가능하니까요. 댓글로 역시 추천해 주시거나 피드백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현이네 도시락 책방 약간 번외처럼 시작한 책 다락방 북토크인데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JW 선생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만나기를 바라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